자,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그리스에서 유래된, 그리스에서 영어권이 수입한 접두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라틴 쪽에서 들어온 접두사는 많이 했었죠. 근데 그리스 쪽에서 들어온 접두사는 좀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여기에서 유래된 단어들이 좀 어렵거나 좀 생경한, 자주 들어보지 못한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알아두시면은 아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이유로 시작하는 그런 그리스 계통의 어근 또는 접두사입니다. 이 뜻부터 말씀드리면은 good이에요. good 또는 well 뭐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요거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또는 풍요롭다라든가 발전 뭐 이런 뜻도 나옵니다. 그림이 하나 그려놨죠. 한번 어떤 단어로 시작하려냐면 우생학할 때 유제닉이라는 우생학적인 부모로부터 좋은 형질을 이어받은 이럴 때 유제닉이라는 말을 쓰죠. 자, 이 유라는 것은 바로 위에서 말한 대로 good 또는 well이고 뒤에 IC라는 거는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죠. GEN이라는 거는 많이 나오는 그 어근인데 merge예요. 또는 뭐 창조할 때 creation이라는 말도 있고 동사로는 어떤 걸 갖다가 produce 산출하다 또는 창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create라는 말도 있어요. 아이를 낳고 또 거기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어떤 거를 새로 태어난 거니까 창조 creation이 되겠죠. 그다음에 아이를 낳는 것들 중에 produce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산출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한번 크게 한번 나눠보죠.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유제닉이라는 것은 우생학적인, 우생학의 또는 부모로부터 좋은 형질을 받고 태어난 한마디로 well-born이죠. well-being 뭐 이런 말이 있는데 well-being이라는 것은 뭐 잘 사는 거지만 well-born이라는 것은 생략된 말이 부모로부터 좋은 형질을 이루고 잘 태어난 이런 뜻이죠. GEN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GEN, gen이라는 거는 GN으로도 이제 형태가 바뀌어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GEN이 나왔으니까 Engineer 한번 볼까요? Engineer 하면은 여기가 birth죠. birth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건데 태어나는 거는 결혼식과 연결이 되죠. 결혼식을 해서 결혼을 해야 아이가 태어나니까 결혼식의 풍경이 가족이라든가 뭐 친척 같이 살던 그런 사람들이 왁작지껄 모여가지고 굉장히 그 즐겁고 기쁘죠. 그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어근 자체는 verse지만 거기서 결혼식이라는 그런 풍경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미가 돼서 따뜻한 서로 친절하고 아주 다정스럽죠. 시골에서의 옛날 불악에서의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결혼식 했을 때 그 사람들하고 다정하게 오랜만에 만나서 포옹도 하고 벌스에서 결혼식 그다음에 결혼식의 풍경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이 굉장히 사람끼리 친절하고 다정하고 이런 뜻이 되는데 의미가 약간 확장돼서 이런 것들이 날씨를 보면 분위기 따뜻하잖아요. 웜하죠. 그래서 따뜻한 또 분위기 쾌적하니까 쾌적한 이런 뜻으로 나왔습니다. 친절하고 다정 사람끼리는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이 장소라든가 조건 같은 것이 따뜻하고 또 쾌적하고 이런 뜻까지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펠이 하나 더 들어갔는데 janitor 하면은 이렇게까지 들어갔죠. janitor 하면은 이거는 결혼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부관계 같은 게 이런 게 있겠죠. 이거는 생식의 위하고 제니얼하고 T 하나 더 들어가는 뜻이 확실해요. 생식의 그런 뜻이 됩니다. 자, congenial 요 뜻이 뭐냐 하면은 마음이 통하는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마음이 통하고 서로 마음이 맞고 여기서도 CON이라는 거는 함께 together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서 gen이라는 것이 출생이죠. 그러니까 어떤 동네에 함께 태어난 뭐 사촌이라든가 요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에서 함께 태어나가지고 이런 사람들끼리는 어른이 돼서도 서로 함께 태어난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맞죠, 그죠?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새겨야 되겠습니다. congenial 뭐 형용사를 만드는 거니까 congenital. 자, congenital 하면은 요것도 함께예요. 함께라는 말이고 genit 요거는 뒤에 형용사를 만드는 AL이 붙었고 genit라는 거는 verse예요. 이것도 태어날 때 함께 갖추고 나오는 거. 애가 응아하면서 나오는데 요 꼬리뼈 같이 함께 붙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선천적인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얘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병을 갖고 나오는 거. congenital disease 하면은 선천적인 병이 되는 거죠. 요거 함께라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함께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컨이고 제닛 하면 이거 자체가 birth죠. 출생. So, congenial 하면은 그 genial이 그 태어났는데 함께 태어난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도 서로 마음이 맞고 마음이 통하고 이런 것이고 congenital 하면은 태어날 때 함께 붙여가지고 나오는 거. T자 하나 붙어가지고 이렇게 틀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선천적인.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GN이 나오는 거 하면 제너시스. 그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의 제너시스 같은 게 나오면은 요 SIS는 그리스에서 그 명사를 만드는 그 전미사고 여기 또 나왔죠. birth라는 말도 있지만 creation이라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출생도 있지만 창조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처음 만들어내는 거, create 하는 거예요. 처음 만드는 거, 창조.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서 제너시스라는 것도 아마 틀림없이 자동차의 새로운 모델을 뭐 창조해 만들어냈다. 뭐 이런 의미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너시스라는 것도 그 우리가 자동차 이름에서 그렇게 나왔고 우리 성경에도 보면 대문자를 써가지고 그 구약 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보면은 창세기라고 그래서 신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들어낼 때 거기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제너시스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그 GN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네, 여기까지만 오늘 그 접두사 이유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줄이기로 하고요. 두 번째 단어는 eulogy. 아마 대충 감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유라는 거는 good 또는 well이라는 말이고 log라는 말은 to speak죠. 뭐 요거는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고 잘근잘근 잘라봤습니다. eulogy 같은 경우 잘 나오는 단어는 아니겠지만 이거 한번 알아두시면은 뭐 그 자주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부분 나누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고 또 조립하면은 의미가 통합니다. eulogy 하면은 찬사예요. 찬사. 주로 그 고인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이렇게 관해놓고 이 사람이 고인이 됐죠. 세상 떠난 사람인데 세상 떠난 사람한테 대고 어떤 사람이 고인은 평생을 어떻게 지냈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뭐 돌아가신 분한테 뭐 나쁜 소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지도 모르고 이분이 좋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EU 플러스 로그 말을 해주는 거죠. 로그 스피크. 사람들이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정말 그랬을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맞아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얘기를 이렇게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스피커는 you love 플러스 y가 되겠죠 명사니까 고인에 대한 추도사 같은 의미에서 찬사 또는 좋은 돌아가신 분한테는 추도사가 됐고 산 사람한테는 찬사 같은 거 찬양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you라는 것이 요것만 아신다 그러면 로그 같은 경우는 dialogue 이런 것처럼 대화할 때 말한다는 뜻이니까 y도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점이사고요. 자 그럼 다음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euphoria. euphora는 단어도 뭐 게임에도 나오는 모양인데요. 음악에도 나오고 방탄소년단이 아마 이 유포라를 방탄소년단이 했다고 그래요. 들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자, 그래서 유포라가 뭐냐? 이 자체는 아주 행복감이에요. 아주 굉장한 행복감, 희열 뭐 이런 뜻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어떤 병적으로 너무 심한 정신병 같은 데서 말할 때 병적인 행복감. 병적인 행복감이라는 거는 그 조울증처럼 계속 그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는 상태래요. 유포라가. 그런 병적인 행복감 또는 뭐 마약 같은 거 먹고 굉장히 고양된 상태 이런 심리 상태도 유포라라고 하는데 보통 굉장한 행복감이나 희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 뒤에 그 A라는 것도 그리스 단어 중에서 명사를 만들 때 A를 많이 붙이죠. IA 또는 A 같은 거 붙여서 U라는 거는 굿이죠. 굿이고 FOR이라는 거는 라틴 쪽에서는 FER로 변했는데 FER은 그 to care이에요. 어떤 걸 이렇게 운반하다 나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있던 거를 캐리죠. 쭉 날라가지고 굉장히 천상의 상태까지 구름 위까지 올려버렸어요. 쭉 날랐죠. 이렇게 쭉 아이고 좋아라. 아주 뿅 갈 정도로 뿅 간 거죠. 다시 우리 속된 말로 얘기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여기까지 후어한 거예요. 후어는 그리스 말로는 후어인데 발음은 비슷하죠. 라틴에서 그리스에서 라틴으로 넘어가면서 약간 더 이제 좀 간단하게 됐는데 for PHOR은 그 그리스에서 for라는 거는 라틴에서 FEL이랑 똑같습니다. 캐리하는 거. 마음을 쭉 위쪽으로 아주 굉장히 좋게 이동을 시켰어요. 아니면 캐리하는 말이 뭐 수행하다, 캐리하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마음을 아주 굉장히 좋게 해준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행복했겠죠. 희열감도 느끼고. 그래서 한번 단어를 한번 이렇게 잘게 한번 짜게 봤습니다. 유포라는 단어가 쉽지 않은 단어죠. 우리가 외국인이 희열감을 느낀다 뭐 이런 단어를 잘 쓰기 힘든데 그러면 이유라는 그게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이유라는 것이 아주 굿이나 웰이고 for라는 것이 캐리하는 거고 A가 명사를 만들어요. 유포라 굉장한 행복감, 희열감 그렇지만 또 나쁜 쪽으로 네거티브한 쪽으로 보면은 병적으로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 마약 먹고 업돼 있는 상태 그런 것도 같이 유포라라고 해요. 근데 방탄소년단이 어떤 이유로 유포라라는 그 노래를 불렀는지 궁금하네.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일단 다음 단어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그 그리스에서 나온 단어들이 형이상학적이고 그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죠. 유스네이시아. 이것도 참 그 흔치 않은 단어인데요. 자, 이 유가 나오는 요거는 good 또는 well이라는 뜻이고 여기 IA는 뒤에 이렇게 보면은 명사를 만드는 건지 알 수 있어요. 타나스. 이것은 그리스 말로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따져보면은 그 좋은 죽음 말이 좀 해석이 될 것 같으면서도 좀 그렇죠. 요새 항상 화두가 되고 있는 어떤 사람을 안락사할 때
유세네이시아 이런 말을 씁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단어죠. 어려운 단어지만 그래도 뭐 이 유가 들어가는 단어로 한번 취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단어도 한번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별거 아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요 다나스는 그 1994년도에 그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름도 어려워요. 베르나르 벨벨 그리는 것 같은데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타나토 노트라는 소설 아주 굉장히 히트를 친 소설인데 이것도 뭐냐면 여기서 타나토라는 것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죽음입니다. 타나토가 원래는 T가 아니라 T 발음이 아니라 타나토죠. T 플러스 노트라는 거는 항해하라는 말이에요. 항해하는데 이 작자가 스스로 단어를 창조해낸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하고 항해. 그러니까 저승길을 대해서 저승세계에 대한 죽음의 세계를 여행하는 것을 소재로 한 그러한 소설이죠. 그러니까 타나토 죽음. 그러니까 좋은 죽음으로 만드는 것. 잘 죽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서부 영화에서 보면은 사막에서 카우보이가 자기가 타고 왔던 말을 총을 발사해서 죽이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은 말에 여기 상처가 나가지고 쨍쨍거리는 햇볕 아래에서 더 이상 곧 걸어가지도 못하고 태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장면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카우보이가 총을 쏴가지고 자기 애마를 안락사하는 거죠. mercy killing. 자비로운 죽음이요. 말은 참 잘 만들었네요. 근데 어쨌든 이 말로서도 그냥 고통 속에서 죽는 것보다 짧은 시간에 죽는 것이 더 행복감을 줄지 모른다 해서 mercy killing이라고 해서 안락사하는 거죠. 안락사가 참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유가 붙어서 좋은 죽음으로 만드는 것, 잘 죽게 만드는 것, 안락사라고 합니다. 다나시아, 다네이시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또 죽음학이라고 여기서 나온 것이 죽음에 대한 학문, 죽음학 또는 뭐 사생학, 죽는다, 산다, 죽음과 삶을 다루는 학문이 또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나탈러지 여기까지가 death죠, 죽음. 러지가 붙으면은 학이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학문이에요. 사나탈러지. 그러면 죽음에 대한 학문이라는 게 결국 죽음을 더 연구함으로써 무조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삶의 가치를 한번 더 높여보자 이런 의미에서 죽음에 대한 학문을 한 거죠. 다나타로지 그런 말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에서 옛날에 다나토 하면은 사람을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람을 이렇게 불렀답니다. 다나토. 왜냐하면은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존재라는 뜻에서 사람을 다나토라고 부르는 것은 참 철학적인데요. 그리스다운 그런 발상인 것 같습니다. 다나토. 타나토. 죽음이라는 말을 사람과 동일시한 단어로 만들었다는 거. 굉장히 참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눈 거는 짧은 이야기인데, 접두사 이유가 good, well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거.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시사적으로 뭐 우생학이라든가 안락사라든가 죽음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포리아처럼 그 행복함 희열, 그다음에 유얼라지처럼 그 찬양하는 말, 찬사, 또 추도사 같은 거 뭐 좀 우리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GEN이라고 하는 이 어근이죠. 이것이 뭐 GN으로도 바뀌긴 하는데 여기서 나온 파생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말씀드린 컨제니얼, 컨제니틀 이런 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죠, 그죠? 어쨌든 오늘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